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다뤄주시기를 원했고 언론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골뱅이 웨딩클럽 갑질 사건인데, 사실은 저희가 저번 주에 촬영을 했습니다. 풀샷이 날아가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다시 찍게 됐고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수원에서 한 10년 넘게 웨딩 업체를 운영하시던, 이제 웨딩 업체라는 게 소위 스드메를 해주는, 중개해주는, 소개해주는. 스드메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악랄한 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동을 하는 그 문제의 송모 기자, 저희가 편의상 송씨라고 하겠습니다. 송씨. 송씨가 결혼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아니죠. 송씨의 남동생과 그 아내가 골뱅이 웨딩클럽 사장님을 통해서 그 결혼식장에서 식을 진행을 하고 결혼식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촬영에 대해서 가진 불만, 예를 들어서 앨범에 실지 못할 정도의 컷인데 그게 이제 본판 사진에 들어갔다 라는 글로 시작해서 저격글을 이제 올리죠. 네이버 유수의 카페들 있잖아요. 결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유명한 카페. 유명한 카페 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기에 사실 글을 올리면 굉장히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정보 교류의 장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면도 있지만, 한번 어떤 거에 대한 글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굳이 그것들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후기라는 게 참 보다 보면은 그 후기가 정말 상세하고 이용했던 사람이 그렇게 글을 남겨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죠. 전체 풀 패키지 계약이 아니었고 다만 원판에 대한 계약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었고, 심지어는 보통 우리가 봤었을 때 원판 계약을 할 때 보면은 그 재질 같은 것도 다 미리 다 선택을 하잖아요, 앨범을. 근데 나중에는 재질까지 문제를 삼았대요. 우리 정배우님 채널에도 되게 상세하게 직접 인터뷰하셨어요. 인터뷰하시고 소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글을 계속 올렸다 그래요. 사장님이 한번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네이버에다가도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요청해서 글을 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올렸답니다, 다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장님의 업체가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건데, 사용도 안 한 B컷 사진, 앨범에 들어가지 않은 사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앨범을 제작했다. 허위 사실이잖아요.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거고. 정보통신망법상.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상. 그 다음에 영업을 방해를 했잖아요. 일상적인 업무 자체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500만 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어쨌거나 사장님을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재물을 갈취한 거는 공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사장님 업체가 뭐 정말 잘 되는지 두고 볼 겁니다부터 시작해서 마치 망하게 할 거라는 듯이 계속 그런 뉘앙스, 협박,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실제 이 웨딩업체 사장님이 그 죄목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최근에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일정 1차 결론을 내서 검찰로 송치하잖아요. 그렇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어요. 이 부분이 일단은 저희는 사실은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 부분 차치하고라도 아까 얘기하신 B컷, NG컷,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최종본에 담기지 않을 사진, 그래서 여러 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몇십 장, 몇백 장을 찍을 텐데.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NG컷을 이제 자기가 안 고른 거를 올렸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부분은 허위사실 글이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사장님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근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게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요건이잖아요. 비방할 목적을 깨트릴 수 있는 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그렇죠, 건데, 공공의 이익. 과연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추단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텐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왜 무혐의 의견 송치됐다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부터 본다고 하면은 B컷 사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은 성립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왜냐면 사장님이 뭐 있지도 않은 말을 자기한테 나중에 불리하게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건데 그걸 뭐 불리하게 이렇게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럼 허위사실은 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봐서는 비방할 목적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우리가 보통 맛집 블로거라든가 또는 뭐 제품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성이 있다고 보거나 비방할 목적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봐가지고 불기소를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닌가. 그냥 결국에는 이 웨딩업체 후기에 불과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해서 불기소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허위사실 부분도 이게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경찰이 1차 결론 냈을 것 같아요. 이게 NG컷이냐 B컷이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 어떤 촬영본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A급 사진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고의에 대해서 경찰이 일단 조금 관대하게 봐줄 수 있고 그럴 수 그렇다면 있죠. 당연히 비방할 목적도 충족이 안 되고 그럼 비방할 목적이 없고 균변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소비자들한테 이 업체에 대한 후기 정보를 알려주는 거가 목적이라면 업무방해도 해당되기 어렵고 그리고 홍 씨가 교묘하게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돈을 자기 입으로 먼저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장님이 보상책으로 내놓은 500만 원이 협의에 의한 합의금. 합의금으로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그 공갈 협박은 한 세트로 보고요. 공갈 협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검찰로 송치하는 경찰 의견서에 기재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실무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상당히 많죠. 사실 왜냐하면은 그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수사 과정이나 진술 조서나 관련된 증거를 저희가 못 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과연 비방할 목적이냐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몇 주 전인데 그때 당시 저도 이 사건을 몰라서 네이버 검색했더니 실제 이 송 씨가 쓴 글이 최상단에 노출돼 있었어요. 그랬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노출돼 있었고 그 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카페에 올렸거든요. 결혼 관련된 그 정보를 얻는 굉장히 큰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체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글을 내리고 올리는 데 있어서 주고받은 대화의 과정에서 봤을 때 단순히 분풀이를 넘어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고의,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소 대리인께서 좀 경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해서 제출하면 검사가 충분히 판단을 뒤집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후기글을 넘어서서 정도를 넘어갔어요. 정도를 넘어가고 계속 악의적으로 심지어는 그 사장님이 중간에 살기 위해 가지고 업체명을 변경을 했잖아요. 바뀐 업체명까지 공개해가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글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마치 사장님을 비꼬는 듯한 저는 비판할 수 충분히 있었다고 그 봐요. 대화 내용 정배우님 채널에 가면 그 송 씨와 사장님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충분히 그 뉘앙스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게시글을 약점 삼아서 사장님을 괴롭혀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그 녹취 파일을 들어봤는지 경찰이 이게 또 녹취 파일이 글로 돼 있는 거라 음성으로 했을 때 그 뉘앙스를 듣는 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한 최종 판단은 검사의 몫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대다수가 그리고 이걸 받아보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크게 보면 이 사건은 송 씨 개인의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기자라는 생활을 하면서 얻어온 법적 지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행과 그리고 또 사실 포털 사이트라는 어떻게 보면 검찰 법원보다 우리한테 훨씬 1차원적으로 제일 가까이 다가와 있는 판단의 기준이 그렇죠. 되는 새로운 권력인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낸 참 부작용 아닐까. 제가 소비자라도 수원 골뱅이 웨딩클럽 하는데 비판 글이 맨 위에 써 있고 댓글에 여기 나쁜 업체네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가죠. 근데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제가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그 사장님께서 네이버 측에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 글이어서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한번 내려갔다가 또 요청해서 또 송 올렸잖아. 씨의 발말로 인해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제도가 이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기로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행정부나 정부가 포털 사이트에 권고하는 건 아무런 그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포털 사이트라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약간 국민분들의 의식 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좋은 글씨나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나중 가서 그 피해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언론이 무섭고 정말 여론이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한번 보도가 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인식이 박혀버리게 되면은 추후에 어떤 노력을 해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정당한 후기글 내가 정말로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정말 악덕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뭐 그런 정도의 후기글이면 상관없지만 정말 한 인생을 파탄내고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SNS 또는 이제 포털 사이트 가진 위력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우리 국민 개개인도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께서 올리신 이제 인터뷰, 그다음 호소문과 그다음 그 호소문을 나중에 또 그 정배우님 채널에서 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읽으셨잖아요. 전화 인터뷰도 하시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본인이 이 업을 하면서 11년 동안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해왔고 내가 딴 거는 못하더라도 내 자식들, 둘 있는 내 자식한테 그래도 정말 나중에 작은 집 하나라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이 업을 접고 그리고 나약했던 내 자신을 돌이켜서 그 송 씨한테 어떻게든 내가 당한 고통의 절반이라도 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정말 너무너무 울컥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골뱅이 웨딩클럽과 사장님에 대해서 알게 된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이 업에 도전을 해보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사장님을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저희가 뭐 주제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저희 사장님이 이 업에서 10년 넘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고객들의 호평을 들으면서 그 사후 처리, AS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한 장인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사건 꼭 이겨내셔서 이 업의 정말 프로로서 꼭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송 기자한테 한마디 하자면 뭐 사필기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꿈꿔왔던 기자라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해왔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인지, 내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파헤치고 싶던 정의와 지식이 진실을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본인이 한번 좀 깊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송 기자님한테 한마디만 드리자면 사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셨을 거예요. 몰랐을 거고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지금 객관적인 3자의 위치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블랙 컨슈머를 넘어서서 한 가정과 한 개인을 정말 짓밟은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진정성 어린 사과와 우리 사장님의 아픔이 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소가 되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송 씨의 반성이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혹시 느끼는 감정이나 정말 꼭 엄벌에 쳐야 된다는 탄원서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탄원서 양식을 올려놓으셨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는 국민 그냥 누구누구인데 이 사건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제출해 주시면 기소가 됐을 때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판사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 가셔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탄원서 작성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hick as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